자, 반갑습니다. 자, 마스크 RCN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저희가 뭐를 했죠? 좀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 그리고 RCNN, 패스트 RCNN까지 배웠죠. 좀 더 상기시켜보면 패스트 RCNN의 단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 보면 그 아까 퀀티제이션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그 실수값을 정수값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문제였죠. 자, 그래서 이제 마스크 RCNN은 뭐냐? 이거는 좀 문제가 달라요.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마스크 RCNN입니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바로 모델로 가겠습니다. 대중 컨셉은 바운딩 박스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각각을 세그멘테이션 하자. 이게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걸 설명할게요. 기존의 패스트 RCN은 설명드렸죠. 이게 뭐를 했죠?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이 보통 이제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FCN으로 쓴 거지 이게 어떤 특정한 모델은 아니에요. 뭐 여기서 이제 유넷을 쓸 수가 있고 뭐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쓸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에 대한 이걸 합치는데 이제 어떻게 합치냐 이걸 좀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이 그림이 좋아요. 보면 우리가 그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픽셀 단위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면 돼요.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단위로 분류를 하고 그 픽셀을 소프트맥스로 사용하고 이 멀티 인스턴스 이게 정확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은 인스턴스 단위로 하지 않거든요. 클래스 단위로 하죠. 근데 어쨌든 이 패스트 RCNN에서 픽셀 단위 클래시피케이션을 이미 하기 때문에 얘가 이걸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프트맥스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지금 ROI가 어떤 물체이다라는 거를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물체가 있다 없다 라는 바이너리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설명이 좀 너무 빨랐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위에 부분에 이 바운디 박스 이 내에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다, 이게 양이다 이렇게 그 하는 게 아니고 물체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각 픽셀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RCNN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클래스에 대한 로스랑 바운디 박스에 대한 로스까지 했는데 추가적으로 마스크에 대한 로스도 추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스크에 대해서 구하는 로스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방법인데, 일단은 이 마스크, 이렇게 보면 이제 멀티태스크 마찬가지로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디 박스 레그레이션, 마스크, 이게 부분이 있는데, 이 마스크 부분은 전부 다 일단 로스를 구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게 말에 대해서 바운디 박스를 잡았는데,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로스, 말인지 아닌지에 대한 로스, 여기는 자동차죠. 자동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로스. 다 로스를 먼저 구해놔요. 근데 구해놨는데 지금 이 GT 실제 값이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에 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L3만 이게 로스를 가져오는 형식 이런 방법으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다 구하고 그 중에 하나만 찝어내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ROI 온라인이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여기 보면 다 똑같아요. 패스트 RC는 다 똑같은데 이제 바이너리 마스크 이 부분이 추가된 거랑 이제 ROI 풀링이 아니고 온라인을 한 겁니다. 자, 온라인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아까 그 퀀티제이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냐? 아까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픽셀과 픽셀 사이에 ROI가 잡혀지면 일단 이게 잡혀지는 이유가 뭐죠? 이게 리그레션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값으로 나오니까 이게 잡혀지는 거죠. 이게 잡혀지면 원래라면 우리가 이거를 이게 한 칸씩 전부 다 이게 딱 이게 맞추기 위해 픽셀을 맞추기 위해 이동을 시켰다면 지금은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이동시키지 않고 그대로 이제 2x2 맥스 풀링을 하기 위해 4x4에서 2x2를 하기 위해 처음에 일단 반반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이제 여기는 픽셀이 약간 값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4개의 값이 공존하겠죠. 그 공존하는 것을 이 넓이에 비례해서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관법이죠. 그 보관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4등분 해주고 또 4등분을 해요. 이 또 4등분 하는 걸 서브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서브셀 내에서 이 값을 구해서 이 값이 얘의 값이 되고 또 얘도 바이너리 인터폴레이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맥스풀링을 해주는 거. 이게 ROI 온라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이거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ROI를 뽑을 때 제로 패딩으로 한다. 전부 다 0으로 맞춰줘서 좀 차이를 크게 해서 확실하게 구분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 마스킹 부분을 레지넷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여기 피처 필름 네트워크도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면 특히 특별한 점이 그 바이너리 마스크 부분인데 이 부분이 14 x 14로 돼 있죠. 굉장히 작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마스크 RCN에는 코코 데이터셋이라는 걸로 학습을 했는데 그 데이터셋은 일상생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 또는 뭐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총 그 80개의 모델이기 때문에 80, 원래는 81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실제로 80개를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14 x 14로 쭉쭉 이어주죠. 28 x 28로 하는 거는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일 때. 뭐 이게 마스카이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 패스터 RCNN의 기존 모델에다가 플리 컨버루션 네트워크를 추가시켜서 바이너리 마스크 프레딕션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ROI 풀링 대신에 ROI 온라인을 한 거다. 이게 마스칼 CN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여기 있습니다. 다 어디서 따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마스칼 CNN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거에 대한 질문, 이제 RCNN 계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했는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 채팅 하셔도 돼요. 질문 없으면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네.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굉장히 무섭네요. 네. 나쁜 사람 아니에요. 항상 그 다른 발표할 때 PDV가 가장 무서웠는데. 네. 일단 그 마스크 ICNN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고 그 마스크 만드는 그 네트워크 부분을 보면은 그 피처맵 개수가 81개, 그러니까 클래스 개수만큼 있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근데 사진 아무거나 그냥 보시면은 사진이요? 위에 거 네네 뭐 여기 아래 그 세그멘트 된 네 뭐 이런 사진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여기에 있는 5명의 사람은 다 사람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인스턴스들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바이너리 마스크를 하는 거에서 뭐 1번 피처 맵이 사람이라 그러면은 1번 피처 맵에 이 5명이 다 이제 다 나올 텐데, 그러니까 제가 그 모델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될 것 같았는데 결과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마스크를 씌우는 거에서는 클래스 하나당 피처맵이 하나씩밖에 배분이 안 되는데 그 피처맵 안에서 서로 다른 인스턴스라는 걸 구분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제가 못 찾겠어가지고 아직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거기를 좀 솔직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일단 제가 이해한 질문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네네. 이제 여기서 그 처음에 했을 때 이 부분이 설명이 좋을 것 같은데 패스트 RCNN을 보면 저희가 했을 때 여기서 이게 각각 객체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바운디 박스 레그레션을 찾아주죠.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게 어떤 물체다라는 거를 알려주죠. 음, 결국에는 이 개별에 대해서 하니까 이미 인스턴스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브젝트 디텍션 자체가 인스턴스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죠. 질문에 대한 답이 되나요? LMS를 하기 전에 마스크를 씌우고 한다는 건가요? LLS요? LLS가 NMS, Non-Maximum Suppression. 그거 그, 공부하면서 네, 잠깐 들었던 개념인데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용어가 그, 기억이 안 나서.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박스들이 여러 개가 생길 거잖아요. 네. 이제 하나를 두고 이제 비슷한 위치에 여러 개가 겹치면은 네. 사실 여러 개의 박스가 하나의 인스턴스를 가리키고 있을 수도 있어서 네네.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들은 그냥 하나로 합치자 그런 개념입니다. 네네. 그 IOU를 보고 평가를 하죠, 그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NMS를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나온 거를 이제 가지고 NMS를 하게 되면은 네. 박스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네. 이제 뭐 사람이 두 명이 세 명이 이렇게 붙어서 가까이 있는 것들이 하나의 박스로 바뀔 텐데 네네. 이제 그러면은 그거를 합치는 작업을 하기 전에 마스크를 먼저 씌우고 마스크가 다 씌워지고 다르게 씌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합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마스크 ICN에서 NMS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 위치는 네, 저도 생각을 못 해봤네요. 일단 제가 그게 알기로는 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거 넌렉스 서프레이션 할 때는 이제 여러 개 비슷한 거 인스턴스가 하나의 인스턴스가 있으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거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은 ROI 이후에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해준 뒤에 그 중에서 넌 맥시멈 서프레이션 하나 해주고 그리고 마스크를 말씀하신 그 마스크 세그멘테이션 문제는 바운딩 박스까지 다 하고 나서 뒤에 마스크를 씌우냐 마냐 이걸로 이게 맞냐 아니냐로 해가지고 시그모이드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거 그런 거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분류를 해놓고 하나에마다 이게 마스크 맞냐 아니냐 이렇게 씌워지기 때문에 일단 그 맞죠. NMS가 네. 그 바운디 박스 이후에 있는 것도 맞고 네, 총 맞아요. 두 번 이루어집니다. 최종 바운디 박스 리그레이션 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이루어집니다. 그 패스트 RCN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순서가 큰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NMS를 하게 되면은 비슷한 것들 합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한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제 뇌피셜에 따르면은 네네.
되게 이제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막 있으면은 이게 NMS를 하고 나서 마스크를 씌운다 그러면은 그 두 명의 사람이 한 장으로 이제 합쳐지고 나서 마스크를 씌우니까 네. 개별적으로 인스턴스화를 못 시킬 것 같고, 근데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이제 각기 다 씌운 다음에 NMS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네. 그 이제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에서 저라는 인스턴스 하나밖에 없지만은 저라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마스크가 동시에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해주겠어요? 아, 네. 마지막.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저의 얼굴에서 오른쪽하고 이쪽이 좀 더 많이 해서 뭔가 마스크가 생기고 위쪽으로 해서 마스크가 또 생기고, 이제 그러면 결국 두 개의 마스크 전부 다 이제 저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거는 또 합쳐줘야 되는 거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두 명의 사람을 한꺼번에 하는 문제랑 한 명의 사람을 두 개로 하는 문제, 네, 뭐 이런 네. 것들 했는데, 그런데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이건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기로는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애초에 패스트 RCN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는 패스트 RCNN에서 그 바운딩 박스를 잡을 때,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로 잡게 되겠죠. 그러면 그건 패스트 RCNN의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두 명으로 인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패스트 RCNN에서 바운딩 박스가 한 사람에 두 개가 표시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패스트 RCN에서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이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로 패딩인데, 이 제로 패딩이 애초에 이 두 명 사람을 이게 겹치지 않기 위해서 값을 완전히 0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0으로 하고 이제 이 ROI를 잡을 때 제로 패딩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 사람과 그 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문제가 덜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네, 고려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완전 납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을 볼게요. 잠시만요. 채팅이 없네. 네네, 애매한 거는 기록해두고 나중에 다시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나요? 저 질문해도 돼요? 네네. 공유 좀 할게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이 화면? 네네. 제가 임의로 만든 건데, 인스턴스 시그멘테이션 할 때, 네.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들려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할 때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 이렇게 하나? 사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일 때는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빨간색, 이게 물체이면 이게 뭐 지금 파란색으로 색칠됐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은 같은 색깔, 물체는 또 다른 색깔 이렇게 색칠이 되잖아요, 세그멘테이션에서. 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그렇죠. 네, 근데 인스턴스에서는 이게 같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두 개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빨간색으로 색칠되고 이거는 초록색으로 색칠되고 이러는데 그 네. 사진 속에 이렇게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네. 이게 같다라고 판단하고 이것도 초록색으로 색칠이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보면 그 정도라고 한다는 거는 굉장히 네. 비슷한 이미지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네. 여러 마리 강아지를 돌리는 돌리는 결과를 봐도 강아지 각각에 대해서 다른 세그멘테이션 값을 부여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사람 있으면 저 사람도 다른 사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디텍션을 할 때 일단 지금 같은 사람이지만 각각을 디텍션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바이너리로 있냐 없냐만 평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값을 줄 때도 만약에 왼쪽 사람을 숫자 10으로 줬다. 그러면 오른쪽 사람은 11로 주고 이렇게 하면 10과 11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습을 시킬 때 이 이미지가 요 하나가 이미지라고 하면 다 다르죠. 요 영역에 있는 거랑 요 영역에 있는 게 약간 위치 정보가 다르다고 판단해서 뭐 학습할 때 다른 걸로 그 카테고리,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영역을 색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위치 정보로 확 바로 해버린다기보다는 처음에 그 ROI를 잡을 때 각각에 대해서 ROI를 잡잖아요. 만약에 ROI를 잡을 때 만약에 정지혁 조교님 말씀대로 저 두 사람을 갖게 하려면 ROI를 좀 크게 잡아야 돼요. 저 두 사람 다 포함시키려고.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디텍션 문제가 잘못 설계된 거죠. 그래서 디텍션은 저걸 따로따로 한 다음에 그 각각의 ROI들을 전부 다 얼라인 시키고 그다음에 바이너리 마스킹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추가로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네. ROI가 네. 막 이렇게 관심 있는 영역에 물체를 이렇게 바운딩 박스 해가지고 뭐 네. 2,000개? 뭐 이렇게 임의로 네. 랜덤하게 여기는 여기가 물체인 것 같아, 여기가 물체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총 2,000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물체인 것 같아라는 그 ROI 박스가 바운딩 박스가 생기면 이 안에서 2,000개를 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2,000개라는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RCNN과 패스트 RCNN에서 셀렉티브 설치만 해당이 돼요. 거기는 셀렉티브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셀렉티브 설치만의 알고리즘으로 찾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군집화라고 보면 돼요. 군집화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패스터 RCNN 그리고 마스크 RCNN은 RPN이라고 해서 따로 그 리지온 프로포셜 네트워크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픽셀, 제가 화면 공유를 잠깐 해도 될까요? 잠깐만요. 뭐가 지워졌네. 네, 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현재 그게 셀렉티브 설치 방법이고, 이제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그냥 막 찾는 게 아니고 슬라이딩 윈도우를 해가지고 이 픽셀별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픽셀 잠시만요. 여기 보면 각 픽셀을 이동을 하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게 어떤 네모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네모를 우리가 앵커 박스라고 해요. 그 네모가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3x3 무슨 표로 만든 거 있죠. 그 표처럼 이렇게 2x2, 이렇게 2x1, 1x2, 4x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앵커 박스를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해봐요. 이 픽셀 하면서 이게 K가 총 9개라고 하면 픽셀이 만약에 10x10이에요.
그러면 총 100 곱하기 900개의 ROI들을 잡는 거죠. 근데 잡으면서 이제 인터섹스도 오고 유니언이라고 해가지고 합집합분의 교집합을 계산해서 그 높은 것들만 이제 추출해내는 겁니다. 추출도 해내고 그다음에 만약에 처음에 이런 2바이2였다. 실제는 뭐 2.5바이 2.5예요. 그러면 이 리그레션 레이어를 통해서 2바이2를 2.5바이 2.5까지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은 이제 셀프 설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켜주세요. 여기서 앵커 박스라는 거는 뭐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2x2, 2x1, 2x2, 2x1, 뭐 1x1, 4x4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뭐 하나씩 해본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100 곱하기 9 해가지고 900개 IO이 이거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이 이미지가 10x 10인가요? 여기 예제에서? 네, 제가 예로 들은 거는 10x 10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0x 10인데 어떤 앵커 박스로 했을 때 900개가 나온 거예요? 3x 3? 그러니까 앵커박스가 좀 더 현실성을 위해서 680, 640, 480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640 곱하기 480 이미지에 지금 이렇게 2x2, 2x1 이런 앵커박스가 있다는 거죠. 앵커 박스가 9개예요? 그 논문에서는 9개로 설정을 했고 더 설정해도 되고 덜 설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앵커 박스가 9개일 때 네. 앵커 박스의 개수 곱하기 이미지 곱하기 한 값이 IOU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가 원래 생겨야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픽셀별로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게 픽셀별로 이동하면서 이 픽셀일 때 9개 적용해보고 이 픽셀일 때 9개 적용해보고 이 픽셀일 때 적용해보고 하니까 이 픽셀의 총 개수 그 다음에 각각 9개 적용 이러면 총 이 정도의 ROI를 계산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그 IO를 계산해서 0.9보다 크면 이제 사용하고 0.1보다 작으면 배경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IOU랑 ROI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ROI라는 거는 지금까지 말한 이 네모, 그러니까 리지언 오브 인터랙트라고 가지고 기존에 알고 계신 거고 IOU라는 거는 인터섹션 오브 유니온 라고 해서 합집합분의 교집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를 설정을 했는데 실제 오브젝트 디텍션 Y 레이블 값은 이거예요. 그러면 교집합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의 면적이 분자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이 분모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분의 분자가 합집합분의 교집합이 1이 되면 IOU가 가장 높은 거죠. 그 다음에 0이 되면 아예 틀릴 걸 예측한 거죠. 예를 들면 실제 Y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것을 Y 해소를 예측했어요. 그럼 이거는 합집합은 뭐 면적이 3, 6이라고 하면 9지만 9분의 0이기 때문에 IOU가 0이에요. 여기서 그럼 앵커 박스가 뭐 CNN에서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터는 그 웨이트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미리 정해놓은 그냥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건데 네. 이렇게 다양한 박스들을 네. 정해놓고 이걸 하나씩 다 이렇게 막 해보는 거잖아요, 한 이미지에 대해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웨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웨이트가 없고 박스에도? 여기는 웨이트가 없고 여기 그 레그레션 레이어 여기에 웨이트가 있어서 이제 알겠다. 네네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 9개, 지금 가정은 9개 앵커 박스가 있는데, 네. 요 4x4짜리가 이 이미지 중에서 어떤 특정 영역을 그 연산을 했더니 IOU 값이 1이 나왔으면 네. 그 앵커 박스 영역 크기만큼의 물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이 방법을 통해서 그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인 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는 그냥 픽셀별로 이동하면서 뭔가를 적용시키는 거? 이거에 대한 확실한 개념은 모르는데 그냥 슬라이딩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게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인 거고, 슬라이딩 윈도우는 이렇게 픽셀별로 이동한다, 이런. 네, 그냥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고 이 전체 방법이 이제 RP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네, 셀렉티브 설치가 아닌 RPN이죠. 그러니까 셀렉티브 설치는 저희가 그 군집부로 막 했잖아요. 그 알고리즘.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저 처음에 질문이 이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셀렉티브 서치에서 네, 그 셀렉티브 서치에서 2000개 ROI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는 2000개 ROI를 이미지에 적용시켜서 네. 매칭이 되는 그 바운딩 박스를 임의로 다 이렇게 이미지 위에다 올려놓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2000개는 랜덤이에요, 그러면? ROI. ROI 만드는 방법이요? 네, 그 셀렉티브 서치가 네. 바운딩 박스가 2000개인 거 아니에요? 네, 대략 2000개이긴 한데 이제 그거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인데 처음에 그냥 마구잡이로 설정을 해요. 이거는 마치 슬라이딩 윈도우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설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쳐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이게 2000개가 그냥 랜덤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막 해요. 이게 그냥 모든 가능한 객체의 위치를 다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되게 많았네. 네, 없으면 아니에요. 잠시만. 네네. 제가 아까 뭐 하나 그림 그려놨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미지인데 천인 거예요. 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천이 있다고 치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격자 무늬에다가 위에 이렇게 줄별로 이렇게 색칠된 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천이 요거 하나가 물체인데 네. 이렇게 생겨버리면 그 바운딩 박스를 생성할 때 뭐 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물체일 때 또 오젝트 디텍션을 하면 이렇게 이게 하나의 천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란가? 제 생각엔 그거는 그 Y 레이블 그 학습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학습 데이터가 아, 네, 학습 이런 데이터, 거를 배운 적이 있으면 네, 그런 거를 천이라고 인식하는 학습을 했다면 그걸 천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트랜스퍼 러닝을 하는 이유가 그 우리가 활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트랜스퍼 러닝이죠. 이걸 배운 적이 꼭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